학원을 다니든 엄마표 영어로 공부를 하든 이 영상만 보시면 수능 영어 1등급으로 가는 독해 공부법이 마스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딩 공부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수능 1등급을 준비하는 공부법, 필수 교재 추천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생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그 지문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절대 수능 1등급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중등 수준의 리딩책의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눈으로 해석을 하고 문제의 답을 찾고 끝내는 식의 공부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문장이 길어지고 지문의 소재가 어려워지면 당황하게 되고 해석도 잘 안 되고 당연히 문제의 정답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부터는 구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직독직해를 바탕으로 완전한 해석을 목표로 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 푸는 스킬은 나중에 고등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체계적으로 배우셔도 됩니다. 또 독해 공부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수업 방식입니다. 해석 위주의 수업, 즉 해석에만 초점을 둔 강의 방식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구문 분석을 통해서 직독직해하는 수업이 아니라 듣는 위주의 수업 방식은 사실 실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사나 부모님이 학생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은 주되 문장 하나하나를 학생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묵독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서 순수 읽기 실력이 정체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공부를 할 때는 꾸준히 낭독 연습을 하는 것도 빠지면 안 되겠죠. 해석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음원을 듣고 따라 읽는 연습도 꾸준히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국어 이해력, 문해력의 증진이 우선이다. 국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영어 독해 공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독해 공부법을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국어 어휘력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영단어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본격적인 독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독해 공부를 할 때 크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들으면서 뜨끔 하신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되니까요. 공부 방향이 고민이 되실 땐 일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깔끔히 교육 고민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떻게 리딩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독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거겠죠. 지난 라이브 때도 알려드렸듯이 독해 교재의 해설지를 읽어보고 아이가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하신 후에 올바른 교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공부에 도움되는 교재들도 정리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교재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올바른 공부법을 알아야 되겠죠. 독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석 설명 위주의 강의는 피해 주시고 구문 분석을 통한 직독직해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짧은 문장도 긴 문장도 천천히 이렇게 끄는 후에 끄는 부분을 해석하고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문장에 중요어법 포인트가 있으면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어법 설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학년이 너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를 찾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깊은 문법 설명은 나중에 문법 공부 시간에 본격적으로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실제로 수업한 교재를 캡처한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모든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주고 기본적인 문법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할 때 해석 문법 이외에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아이는 여러 리딩책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또는
어머니가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보다 많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해 공부에 흥미를 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난해하거나 생소한 지문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1들과 공부를 할 때였어요. 소재가 심해와 심해생물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심해생물들이 발광 물질을 통해서 먹이를 유혹하고 뭘 잡아먹고 짝짓기 하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아이들의 표정이 상상 가시나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하죠? 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심해생물과 발광에 관련된 소재가 모의고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소한 소재도 얼마 전 고1 형들, 누나들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고 학교 시험에도 이 지문이 채택된 적이 있다고 말해주면서 어렵고 생소한 지문이지만 미리 조금이라도 배경 지식을 쌓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문제를 처음 풀 때 차이가 나지 않겠니?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은 진짜요? 이런 게 나와요? 와 하면서 의아해하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렵고 생소한 지문을 만날 때는 이해를 위한 추가적인 배경 지식을 더 설명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공부의 동기부여도 같이 심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구문 분석을 통한 완전한 해석 공부가 되었으면 문제도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해석이 끝났다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마 대부분이 바로 문제를 풀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에게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라고 해보고 제목이나 주제 목적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세요. 리딩 문제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타이틀을 묻는 것이나 아니면 many talking about을 묻는 문제들인데 문제의 선택지를 보고 답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과 가장 비슷한 선택지를 찾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어릴 때부터 주제, 목적, 제목을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고등 국어, 영어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영어로 된 질문이나 선택지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아이들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만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확인하고 뜻을 찾아 적도록 시켜주세요. 별도의 단어장에 정리까지 한다면 퍼펙트 하겠죠. 자,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1차적인 독해 공부가 마무리되었어요. 학원에서나 가정에서 공부할 때 아마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 엑기스 부분입니다. 바로 배운 단원 내 워크시트를 제작해서 지문 이해도를 확인하는 복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워크시트를 학생들의 수준마다 그리고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나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워크시트는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시트는 구문 독해를 통한 해석, 어법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워크시트예요. 한 문장씩 따로 분리해서 주어, 동사, 전면구를 표시하게 하고 구문 분석을 통해서 직독직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어법 문제를 만들어 추가로 넣었습니다. 물론 해석 숙제가 나가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제 눈앞에서 한 문장씩 따로 해석을 적도록 시켜보면 아이들이 감으로 해석을 한 건지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워크시트는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워크시트인데요. 스토리 전개와 빈칸 추론 연습, 그리고 중등 시험을 대비해서 전치사 빈칸 연습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등 시험에 전치사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중요 문장은 구문 분석 해석을 시켜보고요. 주제, 제목 만들어 보기, 그리고 주제 또는 주요 문장은 영작, 순서 배열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매번 수업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다음 단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문법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작 전에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몇 번 해보면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수업의 집중도와 아이들 실력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게 쉬운 거 맞냐고요? 보여달라고요? 네, 오늘 뭐 공개하는 김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출판사들은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본문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문 워드 파일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미리 만들어 둔 양식에 복붙해서 넣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떠올리면서 흐름상 중요한 부분에 그리고 주요 전치사 부분에 빈칸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밑줄 흰색 변환.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술형 문제들은 조금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주제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떤가요? 그냥 단순히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독해 공부와는 조금 다르죠. 훨씬 더 효율적인 공법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워크시트 형식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캐치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모든 기준은 전국 평균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내 학생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큰맘 먹고 공개해 드렸으니 제 워크시트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만의 커스텀한 워크시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교재 추천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공부의 근본은 탄탄한 문법과 어휘 실력인 거 다들 아시죠? 어휘 공부는 꼭 꾸준히 그리고 반복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어장은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니어 능률복화 시리즈나 워드마스터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집에 다른 교재가 있다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없다면 두 시리즈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최소 2, 3회도 반복 학습해 주세요. 문법 교재는 사실 어떤 책보다 누가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추천은 안 드리지만 제가 추천한 책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구문이 독해다와 같은 구문책 그리고 천일문 순으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교재는 여러 권 추천드리기보다는 그냥 주니어 리딩 튜터 시리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이 공부하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답지를 보면 끊어읽기 표시도 잘 되어 있어서 영어를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쉽게 아이들에게 직독직해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교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재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임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아이가 중등 선행을 준비하는 상위권 수준 학생이거나 이미 중학생 상위권이라면 구문 독해를 통해서 기출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공부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인근 학교나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과서를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교과서를 구하든 서점에서 백발백중 같은 자소서를 활용하든 교과서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점수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고 기초 공부를 쌓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오랜만에 실제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항상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제가 아는 걸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편집하면서 보면 뭔가 부족하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제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댓글이나 일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